굴절 이상의 수술적 치료와 굴절 교정 수술이라는 주제로 정희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희상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안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각막질환, 백내장, 굴절 교정 수술, 각막 이식 수술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굴절 교정 수술, 라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이제 라식으로 대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안경을 쓰던 분들이 안경을 안 쓰고 잘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오늘 망막 질환이 첫 번째 주제였던 관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 후반 부분에 이제 노인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굴절 이상 중에 노안이라든지 원시와 관련된 그런 시술 요령이라든지 그런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준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굴절 이상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먼저 서론으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 주로 이제 라식,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라식이라든지 라섹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의 결과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식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고도 근시를 가진 분들인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렌즈를 써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CL이라는 특수 렌즈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굴절 이상의 마지막 저희 안과 의사에서 아직 완전히 극복이 되지 않은 노안이라는 그런 굴절 이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노안 수술을 하는 그런 최근에 좋은 수술 방법으로 인공수정체 중에 조절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수정체를 이용한 노안의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아마 강세훈 교수님께서도 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눈은 저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눈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형의 축구공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밀폐된 원형의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안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눈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밀폐된 공간인데 특정한 물체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면 그 물체에서 나오는 광선이 사진기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필름에 해당하는 구조물인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어야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점을 맺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눈의 구조물이 각막과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백내장이라는 질병명 있지 않습니까? 그 백내장은 뭐냐면 이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볼록 렌즈가 원래 유리창처럼 투명한 구조물인데 이런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이 백내장이 됩니다. 대개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 돼서 60세 내지는 70세 이후의 고령에 많이 오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굴절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구조물이 각막, 불빛이 들어오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까만 자위의 전부에 있는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각막과 수정체가 불빛을 적당하게 굴절을 시켜서 망막에 초점을 맺을 때 저희가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차단이 되면 잘 보이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이라는 거는 빛이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지 못해서 물체가 흐려 보이는 상태를 굴절 이상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 이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지만 안과 질환 중에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맨눈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기 이제 노인분들 같으면 원시가 있으시다든지 노안이 있다든지 그러면 잘 못 보시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근시가 제일 많죠. 저같이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건 보이지만 멀리가 안 보이는 이런 경우를 되게 이제 근시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굴절 이상의 원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절력을 일으키는 눈의 구조물은 각막하고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굴절력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되게 한 65디옵터 내지 70디옵터 그런 굴절력을 가지게 되는데 눈의 길이는 키와 똑같아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굴절력은 일정한데 반해서 눈이 너무 길게 되면 초점이 앞쪽에 맺히게 되고 눈이 작으면 초점이 뒤에 맺히게 되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근시, 원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초점이 안 맺히니까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아까 얘기 드린 각막이라든지 수정체가 굴절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굴절 이상의 그럼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제일 많은 건 근시입니다. 특히 이제 아동 연령이나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생,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 도수에 따라서 도수가 높을수록 심한 건데 뭐 경, 중, 고도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원시는 흔히 이제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나 뭐 물론 소아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굴절 이상이 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난시도 있죠. 굴절도가 각막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안이라는 거 연세 들어서 40대 이후에 40대 중반 이후에 느끼게 되는 그런 근거리 시력 장애를 노시 혹은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굴절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를 먼저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이정표가 있다 그럴 때 불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크기가 너무 커서 안축장이 길어서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망막에는 실제 형상보다 더 이렇게 큰 형상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안경을 보시면 멀리 있는 데 있는 이정표 같은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해서 안경을 쓸 수도 있죠. 대개는 안경을 씁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수술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초점을 뒤로 물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물체가 다시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라는 거는 굴절력은 일정한데 눈이 너무 커가지고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력은 어떻게 되냐면 근시, 가까울 근 볼시, 그래서 가까운 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운 거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를 근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시도 가까운 게 보인다 그러지만 근시 도수가 아주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가까이 와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뭐 한 2디옵터 정도 된다 그러면 도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독서하는 거리 정도가 잘 보이게 되지만 저같이 저는 고도근시가 있는데 한 10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가 있다 그러면 물체가 10cm 앞까지 올 때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근시가 심할수록 물체를 눈 쪽으로 많이 당겨줘야지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의 원인은 그럼 뭐냐? 그럼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근시가 많이 생기느냐?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사실은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근시가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결과들이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의 원인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근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후손들도 아기들도 근시가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고 뭐 발가락도 닮고 뭐 아주 미세한 것들까지 담으니까 당연히 이런 굴절 이상도 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런 극동아시아 지역은 근시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시력이랑 도수를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되게 시력하고 도수를 흔히들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시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과에 갔을 때 한쪽 눈씩 가리고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서 보이면은 시력이 얼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소수로 얘기를 하죠. 1.0 그러면 정상 시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력이 뭐 0.1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0.1조차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게 시력이고요. 근데 이제 도수라는 건 뭐냐 하면 안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경 두께가 똑같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0.1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0.5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굴절 이상의 정도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굴절 이상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두께의 안경을 써야지 정상 시력이 나오느냐 그때 얘기하는 게 도수가 되겠고 시력이라는 거는 그냥 그 도수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도수가 높을수록 시력은 떨어지겠죠. 그런 일반적인 관련성은 있지만 도수가 통일하다 그래서 시력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력을 결정하는 인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도수를 저희가 표현할 때는 디옵터라는 그런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영어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시력이 뭐 마이너스다, 뭐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나쁜 느낌을 받으시게 되니까 시력이 마이너스 그러면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마이너스라는 게 꼭 시력이 나빠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린 근시하고 원시가 굴절 이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시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굴절 이상이 근시냐 원시냐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시력이 얼마나 나쁘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는 반면에 근시하고 다르게 눈의 길이가 좀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짧으면 초점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지를 못하고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힘을 줘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눈에 힘을 주면 초점을 앞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는 가벼운 원시인 경우에는 수정체를 볼록하게 눈에 힘을 줘서 앞쪽으로 초점을 당기면 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원시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굴절력에 비해서 눈이 너무 작아서 물체 초점이 망막의 뒤에 맺히는 상태를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력은 그러면 원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몰 원자 볼 시자 그러니까 원거리 시력은 되게 정상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조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절력이 작동을 해서 힘을 줌으로 인해서 초점을 앞으로 당겨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수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한 6디옵터 이상의 플러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다. 그러면 힘을 아무리 줘도 앞으로 충분히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시게 되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되게 그런 고도 원시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시가 있는 환자분들은 멀리 보는 시력은 정상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걸 볼 때는 멀리 볼 때보다도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한 3디옵터 정도의 추가적인 굴절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까운 걸 보려니까 안 그래도 힘을 주고 봐야 되는데 더 힘을 주고 보려니까 힘이 들어서 지쳐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보는 거는 시력장애가 발생을 되긴 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워낙 근력이 세니까 조절력이 더 강하니까 가까운 곳조차도 힘을 줘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절력이 대개 한 10대 이후부터 20대, 30대, 특히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저하가 돼서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40대 중후반 이후에 가까운 거리를 못 보게 되는 걸 저희가 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시는 원래는 원시가 없는 분들이 멀리는 잘 보면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걸 노시라고 그러고요. 근데 반면에 원시가 원래 있던 분이 젊을 때는 근력이 좋으니까 힘을 줘서 보다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면 40세가 되기도 전에 한 20대나 30대에 벌써 가까운 걸 못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껴야지만 가까운 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특이하게. 그래서 그런 심한 원시일 경우에는 노안이 빨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시는 소아연령층에서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시, 그러니까 눈이 삐뚤어지는 거 내지는 약시,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수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디옵터로 표현을 하는데 근시와는 다르게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몇 디옵터 그러면 이게 시력이 좋아서 플러스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도수는 제로인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굴절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0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상태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숫자가 커지면 굴절 이상이 심해지는 거고 나쁜 겁니다. 그 난시는 뭐냐 그러면 대개는 이런 그 각막이 소뚜껑처럼 동그랗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각막이 럭비공 표면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난시가 되는 거고요. 초점이 어떤 부분은 앞쪽에 맺히고 어떤 부분은 뒤쪽에 맺히고 그런 걸 난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복합 난시도 있고 뭐 근시성 난시도 있고 원시성 난시도 있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각막의 경선에 따른 굴절력이 차이로 초점이 2개 이상이 맺히는 걸 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시성 난시, 원시성 난시, 복합 난시가 있고 뭐 규칙 난시, 부정 난시. 그러니까 규칙 난시는 대개는 안경으로 교정이 되는 난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정 난시는 안경으로도 교정이 안 되는 그런 난시를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뭐 원추각막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혹은 백내장이 있을 때도 부정 난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안은 뭐냐 하면 이제 노안이 생기면 노안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겠지만 40대 중후반 이후에 생기는 원거리는 잘 보이는데 멀리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게 돼서 자꾸 이렇게 멀리 물체를 책이라든지 뭘 보실 때 멀리 떨어뜨려야지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리 시력이 장애가 생기는 굴절 이상을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발생 연령은 45세 전후가 됩니다. 대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젊을 때 근시가 있었던지 원시가 있었던지 하면 노안의 발생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노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연세가 들면서 눈에 힘을 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물체보다
물체가 가까이 올수록 빛을 더 많이 굴절시켜야지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정체가 이 정도로 볼록했던 거라 그러면 물체가 가까이 오면 더 통통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모양근이라는 미세 근육이 수축을 해서 수정체를 이렇게 놔주면 볼록하게 더 원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고무공처럼 볼록하게 되기 때문에 굴절력이 증가를 해서 근거리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걸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안의 발생 기전은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체가 나이가 들수록 1년에 0.02mm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20년 누적이 되다 보면 아까 전번에 보여드린 여기 보면 이 수정체 끝부분하고 적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수정체가 자꾸 커지다 보면 이 빈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수정체가 볼록해지려고 그래도 빈 공간이 없어서 더 볼록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는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앞뒤도 길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력성이 줄기 때문에 볼록해졌다가 펴졌다가 이럴 여력이 없으니까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점선 상태로 됐다가 줄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서 일단 굴절 이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흔히 이제 애기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 안경이나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근시가 생겨서 안경을 쓰기 시작해서 안경을 쓰면 1년, 2년 지나면서 안경을 자꾸 이제 두꺼운 걸로 바꾸게 되니까 근시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안경을 썼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애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라는 건 원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2, 3학년 때 처음 안경을 쓰기 시작하게 되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되게 만으로는 한 18세 내지는 20세경까지는 눈이 성장을 하니까요. 근시가 점점 심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두껍게 쓰게 되는 거지 안경을 썼기 때문에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안경을 쓰라 그러면 애기한테 씌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경 쓰면 더 나빠질 거니까 안 씌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치료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눈이 나빠지냐면 이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경 쓰는 거는 근시가 진행하는 거 혹은 원시가 진행한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답답해서 안경을 써서 잘 보이면 쓰는 거고요. 벗었을 때 편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위험하게 안경을 써야지 좋으니까 안경을 쓰고 운동한다. 이건 위험한 행동이고요. 안경을 써서 편하면 쓰시는 거고 벗었을 때 편하시면 벗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TV를 많이 봐서 근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상당히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시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공부나 TV 시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아주 일부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 보면 닭을 가지고 실험을 한 어떤 의사가 불을 꺼놓고 닭을 한 몇 달을 키웠더니 근시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조명 상태가 어떤 근시의 진행이나 굴절 이상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들, VDT 신드롬이라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수시간을 하고 나서 굴절 이상을 검사를 해보면 컴퓨터 작업을 하기 전보다 근시가 조금 더 유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지속적으로 보면 근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들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영구적인 근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의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시가 너무 심해서 시력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도수와 시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을 오래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 이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근시는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화의 크기, 그러니까 눈이 위치하는 눈 속에 움푹 들어간 뼈가 있는데 그 뼈의 볼륨은 대개는 일정한데 근시가 점점 심해져서 눈이 길어지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시가 심한 사람들은 안경을 벗고 보면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안경을 써서 그런 건 아니죠. 근시가 있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굴절 이상은 수술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아까 각막하고 수정체가 굴절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굴절 현상과 눈의 길이의 부조화가 굴절 이상을 일으키니까, 그럼 그 각막과 수정체를 수술을 해서 저희가 굴절 상태를 조절을 하면 근시나 원시나 난시를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에 따라서 근시, 원시, 난시 교정으로 나누고, 기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각막 굴절 교정 수술, 흔히 얘기하는 엑시머 그러는데,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 있겠고요. 엑시머는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겠지만, 엑시머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그 레이저 소스가, 레이저 원이 알곤 플로라이드라는 그런 가스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 수술의 방법은 초창기에는 엑시머 하든 PRK라는 방법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라식이 개발됐고,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최근에 개발된 게 라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엑시머 레이저는 이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깎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미세하게 깎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각막을 이런 식으로 이제 깎게 되고요. 각막의 일정 부분을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체 굴절 교정 수술은 뭐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을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눈 속에 인공수정체라는 그런 미세 안경을 넣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원래 백내장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도 안경을 쓰시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인공수정체 도수를 조절함으로 해서 그 백내장 안경을 안 끼고도 수술 이후에 잘 보시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굴절 교정 수술의 원단은 백내장 수술이 되는데, 그걸 이제 응용을 한 겁니다. 심한 근시가 있을 때, 아까 각막 수술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근시가 있을 때, 백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그게 이제 굴절 교정 수술, 수정체 굴절 교정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넣게 되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가장 많이 고전적으로 써왔던 단초점 렌즈가 있고, 그다음 초점이 여러 개 맺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고, 가장 최근에 개발돼서 앞으로 이제 사용 예정으로 있는 조절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정체를 건드리지 않고, 원래 기존에 있는 수정체는 제거하지 않고 수정체 앞쪽에다가 컨택트 렌즈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젊은 사람들 그 안경 끼기 싫어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컨택트 렌즈를 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렌즈를 외부에 끼지 않고 눈 속에다가 영구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ICL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 특수 렌즈가 있습니다. 근시 교정 수술은 아까 얘기 드린 엑시머, 라섹을 제일 많이 하고, 아주 심한 분들은 ICL을 하고, 혹은 백내장 수술하듯이 조절 수정체를 넣어서 투명 수정체 적수술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막에 절편을 만들고, 뚜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중간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빨갛게 쏴서 각막을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쪽에 매치된 초점을 뒤쪽으로 물려주는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ICL이라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런 특수한 렌즈를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 앞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시는 같은 엑시머 레이저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섹. 요즘 그래서 환갑 지나서도 라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얘기 드린 ICL도 할 수 있고, 또는 LTK나 CK, 이런 영어로 명칭된 좀 어려운 이름의 교정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LTK를 한 건데요. 각막에다가 화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각막에서 중심에서 한 3, 4m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원형의 눈사람 형태의 화상을 일으켜서 레이저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잘록하게 만들어주면, 허리띠 동여매듯이 잘록하게 해주면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게 더 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시가 교정이 되는데, 요거는 엑시머 수술에 비해서 재발이 좀 잦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엑시머, 라섹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건 LTK나 CK를 이용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일부는 백내장 수술할 때 난시를 같이 교정을 하는 그런 LRI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윤부 절개술이 있고요. 그 라식에 대해서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식하고 라섹은 어떻게 다른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편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원리는 똑같은데,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각막의 부위가 틀립니다. 엑시머랑 라섹은 각막의 표면 부분을 수술하는 거고, 라식은 아까처럼 뚜껑을 만들어서 중간층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부위가 틀리니까 수술 후에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라든지, 통증이 심한 정도, 아니면 합병증의 종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은 까만 자위의 가장 앞쪽에 있는 유리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두께가 채 1mm도 안 되는 구조물인데 한 0.5mm 정도 되는데요. 껍질 세포가 있고 저 안쪽에 내피 세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시머 수술은 살을 일부 도려내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도수만큼. 근데 이제 이렇게 상피, 실질, 내피가 있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뚜껑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그 뚜껑을 되게 각막 두께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미세한 그 각막 절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그 아랫부분을 수술하는 게 라식이 되겠고요. 그 윗부분을 수술하는 게 라섹이 됩니다. 엑시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건 아실 필요가 없겠는데 보통 그림으로 얘기를 드리면 눈을 이렇게 흡입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쭉 빨아들여서 고정을 하고요. 이런 미세 절개도 대패 비슷한 겁니다. 이걸 쭉 밀어가지고 절편을 만듭니다. 뚜껑을 만들었죠. 절편을 젖히고 레이저를 쏴서 편편하게 만들고 뚜껑을 덮어주면 수술이 끝나는 겁니다. 라식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 좋은 점은 껍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습니다. 수술 당일날만 약간 불편하고 그 다음날부터 아프지 않고 시력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되게 그 다음날 1.0 이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직장에 빨리 복귀를 하실 수가 있죠. 워낙 우리 젊은 분들은 일들이 많으시고 바쁘시고 성격이 급하시고 그래서 다들 라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근시 재발이 드뭅니다. 사실은 라식이 처음 생긴 이유는 고도근시에서 엑시머를 했더니 혼탁이 잘 생기고 근시가 재발이 잦아서 이 방법이 생겼는데 지금은 수술 후에 경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고도근시뿐만이 아니라 근시가 적은 분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각막 혼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뚜껑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 뚜껑이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절편에 주름이 생기거나 그 밑에 세포가 그 상피 세포가 껍질 세포가 그 사이로 절편 절단한 그 사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털어는 또 원추각막이 생기기도 합니다. 빈도로 따지면 1000명에 1명 이하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좀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눈물이 잘 안 나서 눈이 뻑뻑하다는 느낌 혹은 눈이 충혈이 잘 되고 아프다는 느낌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을 하고 1,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재수가 없으면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그러면 그 뚜껑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에 약하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활동적인 그런 분들한테는 라식은 잘 권하지를 않게 됩니다. 반면에 라섹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코올 이제 소주랑 비슷한 성분이지만 이제 화학적인 알코올 있죠. 화학적인 알코올을 각막에다 이렇게 묻히면 껍질하고 그 밑에 있는 살하고가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밀어내고 레이저를 쏘고 나서 껍질을 다시 밀어놓고 렌즈를 껴줘서 상처를 보호를 하면 이게 이제 라섹이 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그 살을 잘라내는 깊이라든지 크기는 동일합니다만 부위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건드린다는 게 다른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 하면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칼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외상에도 안전하고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건조증 유발이 적고 반면에 단점은 껍질을 우리가 이제 벗겼다가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픕니다. 1, 2일간 통증이 있고 시력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가 심한 사람들한테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근시가 재발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드물게 수술한 부위에 뿌옇게 때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라섹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혼탁의 정도가 적어져서 라식 거의 도수에 따라서 큰 구분 없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대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원시는 어떻게 교정하느냐? 근시는 가운데를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원시는 주변 부분을 레이저를 쏴서 가운데를 더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원시가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식이 근시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원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라식이라는 게 최근에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안경으로 교정하는 거는 근시, 난시, 원시 이렇게만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맞춤 라식은 용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스텀 라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웨이브 프론트 라식 영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쓰던 라식은 근시, 원시, 난시만 교정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다 부정 난시까지 같이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보는 것보다 맞춤형 라식을 하면 시력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한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안경보다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수술이 맞춤형 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치면 옛날에 하던 라식은 기성복에다 비유를 하면 맞춤형 라식은 제가 이제 치수를 더 철저하게 재가지고 맞춘 맞춤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저희가 수술 전에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내가 정말 수술하면 얼마나 보일 수 있는지 그거를 안경을 실제 플라스틱 안경을 깎아가지고 그걸 써보고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나오게 되는 시력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라식을 해서 잘 나오면 1.0이었다면 지금은 잘 나오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좋아졌고요. 예전에 수술했을 때는 야간에 번져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야간 시력 장애라 그랬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 야간에 번져 보이는 정도보다 수술 이후에 덜 번져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술을 했다가 합병증이 생긴 분들, 예를 들면 야간에 번져 보이거나 아니면 근시 난시가 재발을 했거나 부정 난시가 생긴 분들은 이런 맞춤 라식을 하면 그런 부작용들 상당 부분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 검사는 이런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안경을 우리가 검사할 때는 근시, 난시, 원시만 측정이 되는데 반해서 이런 파형으로 검사가 됩니다. 입체적으로 검사가 돼서 눈에 이제 이런 형태의 굴절 이상이 있다는 게 기계가 감지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 전에 플라스틱 렌즈를 여기 이제 플라스틱 렌즈를 실제로 레이저 기계로 깎아서 수술 이후에 얼마나 보겠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이 사람 1.5가 보이겠다 아니면 뭐 2.0이 보이겠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눈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한 걸로 안경을 깎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눈을 깎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특수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볼록볼록한 것들이 이제 굴절 이상이라면 그런 것들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불빛이 퍼져 보이던 것이 이렇게 점점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맞춤형 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식의 부작용은 그러면 이렇게 좋기만 한 수술이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부작용들이 있고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는데 가장 흔히 보는 거는 눈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 건조증은 사실은 노인분들한테 제일 많은 거죠. 특히 이제 한 40, 50대 이후에 여성분들, 폐경기를 겪은 여성분들한테 폐경기 증상으로 많이 오는 건데요. 눈물이 부족하게 분비가 돼서 눈이 뻑뻑한 겁니다. 흔히 뭐 사우나를 갔을 때 눈곱이 낀다거나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하거나 충혈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외출할 때 바람 불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인데 이런 것들이 라식을 하고 나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개는 한 6개월이 지나면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 인공누액제제라든지 이런 안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를 주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시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이 그러니까 회복이 됐다가도 다시 예전 상태로 예전만큼 많이 나빠지지는 않지만 약간 근시가 회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시가 많을수록 근시 재발은 잦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낮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운전할 때 상대방 운전을 할 때 저쪽 반대편 차량에 전조등 불빛이 퍼져서 보여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작용들이 예전에 많이 보던 부작용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맞춤형 라식을 하면서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식을 할 때는 뚜껑 만들 때 뚜껑이 삐뚤어진다든지 구멍 난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눈을 다쳐서 뚜껑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절편 관련 합병증들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눈이 이제 라식 수술을 할 때 각막을 얇게 하니까 원추각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각막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원추각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그러면 라식을 할 건지 라섹을 할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면 제일 중요한 인자는 근시 도수입니다. 근시가 높은 사람은 주로 라식을 하고 낮은 사람은 라섹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M라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선이 돼서 도수가 높은 사람도 라섹을 할 수 있고 도수가 낮은 사람도 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막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술을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도근시를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각막이 얇은 사람들은 라식을 하기에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라섹을 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라식을 했을 때 안구건조증의 유발이 더 심하기 때문에 라식보다는 라섹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눈이 너무 작으면 저희 동양 사람들은 눈이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그 라식을 할 때 흡입능이 삽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라식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운동선수라든지 군인, 활동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라식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무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라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여가 활동,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도 라식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에 대한 민감도,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라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문 의사가 진단을 하고, 판단에 따라서 대개는 따라주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근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도근시는 라식으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막을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그 살을 잘라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잘라내면 눈에 구멍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식을 못하는 정도로 심한 고도근시, 대개는 10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수정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 수술을 하는데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 방법이 있고 수정체를 그대로 두고 특수렌즈를 넣는 방법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법, ICL이라는 특수렌즈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생겨 있는데요.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이 중간 부분의 두께는 한 0.1mm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렌즈를 눈 속에다가 그 애기동자 뒤쪽에 수정체 앞쪽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요 네 귀퉁이를 눈 속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튜브 속에다가 이렇게 생긴 특수 렌즈를 집어넣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수술 장면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그러면 교정을 더 심한 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식은 되게 많이 해도 12디옵터 이상의 라식은 힘듭니다. 근데 IC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디옵터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20디옵터도 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CL을 수술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도수까지 할 수 있는 것만 장점이냐면 그거 이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번져 보이는 증상이 도수가 높을수록 심할 수 있는데 이런 번지는 증상이 ICL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시력의 선명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그냥 눈 속에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고 야간에도 번져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하고 수정체를 전혀 살을 잘라내거나 뭐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각막 합병증이 없고 수정체 합병증이 별로 없습니다. 조절력이 보존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고도근시일 경우에 투명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만약에 지금의 조절 수정체가 아닌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조절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노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근시 수술을 했을 때 젊은 사람이 노안이 생기면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ICL 수술을 하면 젊은 사람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력이 보존이 돼서 근거리, 원거리가 다 잘 보이게 그렇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원상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아직까지는 난시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난시가 심한 분들은 ICL 수술하고 나서 남아있는 난시만 엑시머 레이저 수술을 추가로 합니다. 2개월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 렌즈다 보니까 저희가 환자 개개인의 눈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좀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속 합병증으로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만 수술하는 데 반해서 이건 눈 속에다가 집어넣는 수술이니까 눈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정체 원래 사람의 수정체 가까이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 중에 백내장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한 0.5%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00명 하면 한 5명 정도가 생긴다는 얘기죠. 0.5%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고요. 그 이외에 아주 드물게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안교정 수술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안은 젊을 때는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원시가 있으면 젊을 때도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젊을 때는 잘 보시던 상태가 나이가 40대 중반 내지는 50대, 60대 접어들면서 신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어떤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력의 증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노안의 발생 원리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수정체가 볼록해졌다가 편편해졌다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딱딱해지고 커지니까 그런 조절력이 없어져서 노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력이 저하인데 크기가 커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고요. 노안이 원래는 젊을 때는 잘 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정시가 있었던 분들, 굴절력으로 따지면 제로인 분들, 젊을 때는 아무 안경의 도움 없이도 아주 좋은 시력을 가졌던 분들, 내가 젊을 때는 2.0까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안이 생기면 멀리는 여전히 잘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가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문을 자꾸 멀리 둬야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돋보기를 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게 원래 노안의 의미입니다. 근데 원시가 원래 있었던 분들이 노안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 때문에 눈에 힘을 줘야지 보이기 때문에 노안 연령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45세 정도 되면 노안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30대 내지는 심한 분들은 원시가 심한 분들은 20대에 노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안 연령이 한 45세가 되면 가까운 것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조차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근시가 있으면 노안이 조금 늦게 온다 그러죠. 그래서 근시가 조금만 있는 경우에 대개 한 2, 3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있으면 근거리는 나이가 60세, 70세가 돼도 백내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돋보기를 안 끼고 잘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노안에 있어서는 혜택을 보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등도 이상의 근시, 한 3디옵터 이상, 마이너스 5, 6디옵터 이상의 근시가 있으면 별도의 근거리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돋보기하고는 다른 자기가 원래 쓰고 있는 그런 오목렌즈 안경보다 두께가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안경을 껴야지 가까운 게 잘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중고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원거리 교정은 원래 끼던 동일한 안경으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안은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잘 아시는 게 돋보기죠. 돋보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가 있고 이렇게 이중초점 렌즈,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그런 이중초점 렌즈가 있고요. 요즘 이제 선전 많이 하는 다초점 렌즈라는 게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근거리를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다초점 렌즈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초점 렌즈는 안경을 바꿔 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이는 형상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좀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도수가 변하니까 그런 건데요. 멀리 볼 때는 그 아래쪽 부분이 조금 번져서 보이게 되고 가까운 걸 볼 때는 위쪽 부분이 조금 번져서 보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좀 비싸거든요. 고가인데 반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포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잘 하고 다초점 렌즈를 쓰더라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컨택트 렌즈를 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고도근시나 원시가 있는 분들은 안경으로는 교정이 잘 안 되니까 젊어서부터 돋보기를 끼시게 되는데 돋보기를 끼는 데다가 가까이 볼 때 잘 안 보이니까 그 위에다가 돋보기를 끼시든지 아니면은 그 컨택트 렌즈 중에도 돋보기의 기능을 가진 그런 비구명 컨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을 때 컨택트 렌즈를 꼈던 분들이면 컨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노안을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 렌즈를 안 꼈던 분들이 나이가 40대 이후에 렌즈 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럼 수술을 해서는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느냐? 한 4, 5년 전에 거의 노안 수술이라고 해서 붐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SRP라는 그런 흰자 위에다가 그 플라스틱 밴드를 넣어가지고 노안을 교정을 한다는 그런 시술이 한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결국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난시 치료라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한 2, 3년 전에 일부 활발하게 좀 했었는데 수술 방법 LTK나 CK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그 화상 입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각막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노안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일 안 좋은 이유는 단안시라는 게 뭐냐면 눈이 다행히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멀리 볼 때는 한쪽 눈으로 보고 반대쪽 눈으로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게 가벼운 근시를 만들어주는 게 단안시 치료의 원리가 되겠는데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짝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눈 다 멀리 보고 두 눈 다 가까이를 보고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따로따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멀리 보이는 것도 조금 덜 보이고 가까이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경을 안 끼고도 웬만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이면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캐나다의 이제 브루스 잭슨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라식을 할 때 다초점 렌즈 아까 저기 돋보기 중에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초점 렌즈처럼 각막 표면을 그렇게 만들면 돋보기를 안 끼고도 멀리도 잘 보고 가까이도 잘 본다. 그렇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라든지 일부 미국부 저기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부 미국과 남미 유럽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환자들을 만나보고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경과가 좋으면 시술 방법을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절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할 때 제가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정체 중에 앞뒤로 움직이는 수정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뒤로 움직여주면 조절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노안까지 같이 수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안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눈은 멀리, 한눈은 가까이를 보게 만드는 건데 수술 전에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수술을 해야 되고요. 단점은 멀리가 조금 시력이 떨어지고 입체시가 좀 떨어집니다. 아주 미세한 거를 볼 때 거리감이 좀 어눌해지고요. 그 다음에 밤에 번져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흔히 쓰는 방법은 못 됩니다만 일부 환자들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그 다초점 라식 수술을 하는 게 노안 교정에 이제 최근 제시되고 있는 방법인데 특히 이제 원시가 동반된 노안 환자인 경우에는 이 원시만 교정을 해줘도 라식을 해서 상당히 근거리 시력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안 써도 되고 물론 가까이 보는 것도 돋보기까지는 안 껴도 상당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만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린 한쪽 눈을 가까이 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 다초점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원거리 시력도 좋고 근거리 시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아직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을 못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병원이 없지만 조만간에 아마 한 1년 이내에 도입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는데 백내장이나 아니면은 굴절 이상이 심한 사람들한테 삽입을 할 때 조절수정체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는 인공수정체가 앞뒤로 움직여서 그런 건데 지금 기존에도 쓰이는 게 있습니다. 원시우라고 독일에서 개발된 게 있고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개발된 크리스탈 렌즈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내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되면 실제로 사물을 볼 때 가운데가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빛이 차단이 되니까 그렇겠죠. 뿌옇게 보이는데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수정체 여기 껍질하고 속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럼 껍질에다가 우리가 이제 깡통 뚜껑 따듯이 동그랗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래야지만 속에 있는 거를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수정체 전낭에 동그란 구멍을 만들고 초음파를 대개는 이용을 하죠. 이용해서 백내장을 흡수를 해냅니다. 그러면 원래 수정체라는 게 굴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초점을 못 맺게 되죠. 굴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가리는 건 없어지는 대신에 전반적으로 다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여기 아주 미세한 안경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조절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잘 보입니다. 대개는 멀리를 잘 보이게 하는데 멀리 있는 TV나 이런 건 잘 보이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가까운 물체는 뿌옇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된 크리스탈 렌즈라는 이 렌즈는 미국에 이제 식품의약청이라고 있거든요. 새로운 약이나 아니면은 수술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수술 방법이 안전한지
수술해도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식약청이 있습니다만 그 FDA에서 안전하다고 효과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은 수정체입니다. 최초로 인정을 받은 조절 인공수정체가 되겠고요. 자연적인 그 조절력과 유사해서 멀리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까지 초점을 다 맺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초점이 아니라 이중초점입니다. 멀리하고 가까이만 잘 보이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썩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안경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부가 되는데 여기 줄이가 있죠. 이 줄 부분이 우리 그 방문의 경첩과 비슷해서 접힙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조절 인공수정체 크리스탈 렌즈를 넣으면 평상시에는 수정체가 뒤쪽 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가 잘 보이게 되는데 원거리를 잘 보게 되는데 그럼 가까운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여기 있는 모양체근이 볼록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록해지면 뒤쪽에 유리체에다가 압력을 가게 되고 그러면 뒤에서 이제 수정체가 앞쪽으로 이 압력에 의해서 앞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로 잡고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물체가 뚜렷하게 초점이 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거리 초점이고요. 더 가까운 걸 보려면 한 30cm 정도 이상에 가까운 걸 보려면 더 힘을 많이 주게 돼서 수정체가 더 앞으로 나오게 그러면 이제 근거리에 있는 이렇게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이 보였다가 앞이 보였다가 멀리가 보였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에 힘을 주는 데 따라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식약청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탈 렌즈라는 걸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멀리 볼 때 0.5 이상을 보는 사람이 99%였고 중간거리는 100%가 0.8 이상을 받고 근거리는 99%가 0.5 이상을 받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력이면 대개 0.5의 시력이면 저게 이제 신문 글자 작은 활자보다도 작은 활자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뭐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거리 운전을 할 때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게 이제 안과뿐만이 아니라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백내장 분야에 상당히 큰 발전을 가져온 그런 렌즈가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조절 수정체를 넣어서 그 돋보기에 도움이 없이도 되게 한 75%의 환자들은 돋보기를 안 끼고도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한 25%는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아주 작은 걸 볼 때는 돋보기를 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수가 심해서 그 굴절 교정 목적으로 근시 교정을 위해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될 때도 상당히 응용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거는 여기가 끝이고요.